그동안에 오커스라고 하는 것은 이 원자력 잠수함을 네. 호주가, 미국이 제공해준다. 원자력 잠수함만 가지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 중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공략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아니라는 거죠. 네. 국적은 다르지만 이제는 영국군 장비고 이건 호주군 장비가 아니고 다 그냥 우리 것처럼 쓸 수 있고 미군 장비를 자기 것처럼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이제 가겠다. 거기에 영국, 미국, 호주만 있고 그렇죠. 여기에 일본이 들어간다고요? 최주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흥미로운 전 세계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자, 오늘은 최근 이슈 하나 전해주신다고요? 예, 미국에서 네. 기시다 일본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 네. 정상회담. 여기에서 이제 결정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예. 어떤 겁니까? 몇 년 전 일인데 이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다. 이 정프로님 이거 오커스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알죠. 기억하시네 보면.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네. US, 미국 네, 해갖고 미국 맞습니다. 그 나라 앞자 딴 거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2021년 9월 달에 네. 이제 체결이 됐죠. 호주, 영국, 미국 이 세 나라가 이제 안보 협정을 체결했는데 당시에 이거 지구본 연구소에서 한번 다뤘습니다. 보면은. 아, 그랬나요? 그때 이제 네. 프랑스 난리 났다 뭐 해가지고. 아, 원래 이제 파이브 아이즈가 있었고 예. 그 다음에 여기가 진짜 핵심적인 나라들로 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당시에 호주가 잠수함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아,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일본이 간다 뭐 하다가 네. 일본이 이제 아웃되고 네. 프랑스가 이제 가서 네. 막 했는데 다시 또 프랑스도 킬되고 네. 갑자기 이제 미국이 제공해주는 원자력 잠수함으로 간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호주랑 미국이 아주 끈끈하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갔던 거죠. 그러니까 네. 당시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 원자력, 핵과 관련된 기술을 이전하는 것, 군사용으로 네. 쓸 수 있는 것을 이전하는 것은 1958년 영국에 대해서 제공한 이후에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앵글로색슨 자기들끼리는 좀 끈끈한 게 있다. 확실히 약간 뭐 영연방 뭐 요런 게 영국이 지배했던 나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영어 쓰는 나라들. 영어 쓰는 나라들. 아. 예. 그래서 당시에 이제 프랑스는 당연히 자기 거라고 생각했는데 뒤통수 네. 맞아가지고 되게 이제 냉랭했었고 네네. 중국 같은 경우도 그 원자력 잠수함 어디다 쓸 거냐. 아. 결국 이제 왜 우리한테 대고 저렇게 하는 거냐. 아, 미국이 직접 안 하고 그냥 원쿠션으로 호주가 더 가까우니까 이제 호주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중국 그네를. 어쨌든 간에 이제 중국이 바다로 뻗어 나가려는 것을 미국 혼자서 막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호주까지 동원해가지고 이제 같이 막겠다라는 거 아니냐라고 네. 이야기를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꽤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는 잠잠했어요. 네. 그래서 뭐 이 상황이 어떻게 되나 싶었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이 오커스에 가입을 하게 되는. 가입이에요?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약간 꼽사리예요? 그러니까 가입이에요? 뭐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네. 이게 이제 뭐 기둥이라고 해야 되나? 필라라고 네. 필라 1, 필라 2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호주, 영국, 미국 요 세 나라는 처음 원조 멤버잖아요. 네. 여기는 필라 1이에요. 아, 여기는- 1티어구나.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일본이 이야기되는 것은 필라 2라고 해서 아, 그래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 일단 그 전에 복습 차원에서 이제 오커스가 네.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네. 사실 오커스는 이제 잠수함 관련 이야기잖아요. 아, 오커스는 잠수함. 오커스는 사실 그동안에 이제 이 미국이 제공해주는 네. 원자력 잠수함을 호주가 산다. 요게 이제 포인트예요. 아, 오커스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예, 지금 현재까지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이 그러면 원래 쓰고 있던 잠수함을 이렇게 그냥 주느냐? 그건 아니고 새로운 잠수함을 설계, 제조해가지고 네. 이제 호주가 사들이는 그리고 호주가 직접 제조하는 이제 이런 방식인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2023년 이제 3월달에 이 새로운 모델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오커스, SSN 오커스라고 부르는 이제 앞으로 영국, 호주, 네. 그다음에 미국까지 이제 같이 쓰게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원자력 잠수함이죠. 아유, 이건 뭐 너무 좀 뜬금없는 질문인데 네. 잠수함에 그 네. 앞쪽에 조그마한 날개 있잖아요. 네네. 얘가 기능적으로 이유가 있나?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그래요? 실제로 이제 저렇게 조그만한데? 비행기도 우리가 이제 코날개라고 그래가지고 앞쪽에 카나드라고 요만한 날개가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조그마한 날개. 주 날개 말고? 예, 앞쪽에 파일럿 앉아 있는 그 앞쪽에 그래요? 예, 앉아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움직이면서 기동성을 좋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SSN, 그러니까 네. SSN이라고 그러면은 뉴클리어, 그러니까 네. 이제 원자력으로 가는 네. 핵잠수함이죠. 오커스 모델의 특징을 보면 이 뒤쪽에 요 네 개 지금 요게 보면 하나, 둘, 셋, 요게 방향타겠죠 보면은. 예, 원래 잠수함들은 이게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평,
이제 좌우를 움직일 수 있도록 아, 근데 저건 X자네. X자죠. 그래서 왜? X자가 기동성이 좋아요. 아, 그래요. 그런데 대신 이제 X자는 이제 안정성은 약간 떨어지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면 보완해주기 위해서 앞에. 앞쪽에다가 좀 더해주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마치 그래서 그 무슨 저 티라노 앞발 같은 느낌이라 뭐 실용이 있는 건가? 뭐? 당연히 잠수함은 당연히 그 아주 제한된 면적에 조용히 다녀야 되기 때문에 네. 필요 없는 거는 1도 없어요. 아, 그렇겠죠? 예, 무조건 다 이제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 한 9,200톤급에 상당히 큰 겁니다. 아, 그래요? 예, 9,200톤급에. 그러니까 여기 끝에서부터 끝까지 총 연장이 125m짜리 정도 되니까. 아무리 제가 빨리 달려도 한 20초는 걸리네, 그죠? 그렇죠. 네. 그 이제 그렇게 20초씩 걸리십니까? 예, 아직도 13초 이렇게 나는데. 120몇 미터는 완주가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그 여러 가지 이제 컨셉 모델이긴 한데, 네. 뭐 이를테면 수직 그 발사관도 있고, 그다음에 아. 전통적인 어뢰관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동안에 미국, 영국 다 해양 네. 강국이잖아요. 이 나라들이 실용적으로 운영해 오거나 앞으로 핵무기를 발사도 하지만 핵 추진이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SSN이라는 것은 네. 이제 그 원자력을 동력으로 활용하는. 네네. 그러니까 잠수함은 기본적으로 이제 물속에 있어야 되는데 네. 뭐 디젤이나 이런 것은 자꾸 숨 쉬려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원자력 잠수함은 사실 사람만 견디면 몇 개월 동안 뭐 계속 갈 수 있어요. 예. 네네네. 사람이 못 견뎌서 이제 올라오는 것 뿐이죠. 네. 이런 모델인데 실제로 이제 이 SSN 오커스라는 모델은 이제 영국이 꽤 설계를 이제 많이 참여를 이제 하는 이제 그러한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랑 영국이 이제 주로 운영할 이제 그러한 잠수함이고요. 그래서 벌써 이제 2023년 작년이죠. 작년서부터 이제 호주의 이 잠수함 관련된 민간인들, 조선소 관계자들, 그 다음에 이 잠수함을 실제로 운영해야 되는 호주 해군 관계자들 네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미국이나 영국 잠수함 기지 또는 미국의 이 원자력 잠수함 이제 그 조선소 이런 데 가서 견학도 하고 실제로 같이 일을 하면서 이거를 하는 작업들을 지금 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서부터 미국 잠수함들이 부쩍 호주에 많이 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같이 이제 태우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훈련도 같이 하고, 하고. 네, 훈련도 이제 하면서 익숙해져야 되니까. 안 그러면 기껏 잠수함 만들어도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또 10년씩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도 2026년부터는 이제 네. 호주에 자주 들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네. 거죠. 그래서 2027년부터는 미국 잠수함이 이제 거의 정기적으로 네. 이 호주에 계속 기항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볼 것 같고, 어떻든 이렇게 해서 빨리 호주 해군의 이 잠수함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라는 네. 것들인데, 확실히 이게 핵잠 하나, 그러니까 핵잠 시스템 들어가면 해군의 역량이 확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보통 한번 들어가면 네. 일단은 장거리를 훨씬 빠른 속도로 그렇죠. 갈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운영하는 해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새로운 장비 시스템들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핵연료는 어떻게 갈아야 되나, 등등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안전과 관련된 사항들도 챙겨야 될 것들이 많은 거죠. 이 잠수함은 실제로 보면 영국 해군에 배치되는 거는 2030년대 후반. 아, 그래요? 네, 아직 배치된 건 아니고. 예, 이제 가장 지금 이제 컨셉이잖아요, 컨셉. 예. 컨셉. 그다음에 2040년대 초반쯤 되면 이제 호주에서 만들어서 이제 배치하는. 요런 40년이요? 호주라는 나라가 선진국이긴 한데 네. 이런 것들을 제조 능력이? 할 수 있는 제조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아니, 우리는 바로 한 내후년이면 나올 것 같은데. 내후년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예, 우리는 훨씬 빠르겠죠, 보면은. 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그동안의 오커스라고 하는 것은 이 원자력 잠수함을 네. 호주가, 미국이 제공해 준다. 라는 이런 컨셉으로 이제 이해가 됐다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네. 뜬금없이 이제 왜 일본이 이제 나오느냐, 그러니까요. 라는 건데, 사실 여기에 2021년 9월 15일 날 이제 오커스라는 게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네. 당시에 이제 백악관에서 발표한 이제 문서예요. 오커스와 관련돼서 백악관 여기 또 마크가 있죠. 만하게 있네요. 근데 그 문장 중에 제일 끝에 쪽 그 패러그래프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네. 앞쪽에는 이제 원자력 잠수함 얘기가 쭉 나오고, 사이버 역량, 네. 그다음에 인공지능, 양자 이제 컴퓨터 기술, 네. 그다음에 추가적인 뭐 해저 여러 가지 역량, 네.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국, 호주, 미국이 처음 뭉친 거는 원자력 잠수함,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에 관련된 건데, 원자력 잠수함만 가지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 중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공략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아니라는 거죠. 네. 왜냐면은 이제 거대한 이 태평양이라는 공간에서 다양한 방식의 전투가 벌어질 텐데, 원자력 잠수함이 막강하지만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미국이 뒤에다가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전쟁에서 중요한 거는 사이버전, AI, 양자 컴퓨터, 그 다음에 이 잠수함 이외에 별도의 이제 해저. 네. 사실 이제 수중 드론입니다. 무인 수중 드론. 이런 것까지 이제 생각을. 수중에도 드론이 있군요. 예, 얼마 전에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가 이제 수중 드론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흑해에 있는 이제 러시아 함정을 격침시키는데 성공을 몇 번씩 하고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원자력 잠수함을 통해가지고 호주를 묶어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뭔가를 나가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계속 했던 거죠. 그래서 2021년 공식 문서에 처음으로 이런 구절이 좀 등장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4월 5일 날 다시 이제 오커스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쭉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버, 그 다음에 인공지능, 양자 기술, 그 다음에 수중 드론, 요거는 이제 기본에다가 더 추가가 됐어요. 1년 만에. 뭐가 추가됐냐면 극초음속. 극초음속 뭐 항공기요? 미사일. 미사일? 예. 극초음속이라면 보통 이제 마하 5를 초과하는. 그러니까 되게 방어하기 힘들겠죠. 네. 그러니까 극초음속. 그러면 극초음속을 또 격추시켜야 되니까 극초음속 요격 기술. 네. 그 다음에 전자전. 네. 그 다음에 혁신, 민간 기술을 활용한 이제 군사 기술 발전. 네. 그 다음에 정보 공유. 이런 것까지 우리가 오커스 차원에서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된 거죠. 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핵잠수함이 아니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기술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뭔가 연합체, 군수 기술과 관련된 이런 것을 이제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필라2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필라2? 예, 기둥이잖아요, 기둥. 네. 그러니까 말뚝 뭐 이런 거죠? 예, 오커스라는 거를 떠받치는 원래 기둥은 이제 원자력 잠수함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전자전이라든지 사이버전이라든지 AI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또 하나의 기둥이다. 그래서 요거를 필라2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공식화 이제 시켰던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할 때 기술적으로 우리가 밀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중국이 너무 앞서가고 있어요, 요즘에. 이거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표는 작년 6월 달에 호주 전략정책연구소 ASPA라고 부르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 필라2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관련돼 있는 23개 기술에 미국이 잘해? 중국이 잘해? 이런 거를 따져본 거예요. 중국이 잘하는 것도 좀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지금 앞쪽에서 보면은 대부분 다 중국이 여기가 왼쪽 요 차이나 표시된 게 누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고 있나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요? 예, 쭉 다 보면은 중국 1등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하이, 미디엄, 로우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1등 국가가 독점할 수 있는 것이냐. 로우라고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 라고 보는데, 상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 라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3개 기술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 19개가 중국이 1등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AI라든지 에너지, 뭐 환경 이런 것도 보면은 대부분 다 중국이 우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부분 일부 조금 미국이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미국이 잘해도 미국이 혼자 독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중국이 잘하는 거는 독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제 그러한 쪽이라는 거죠. 에너지와 관련돼서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미국이 이기는 게 거의 없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퀀텀, 양자로 가도 오히려 중국이 더 강자고, 뭐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런 쪽으로 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로보틱스 이런 쪽으로 가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오히려 중국이 더 잘하는 그런 형태다라는 거죠. 극초음속. 예, 이걸 말씀드렸는데 극초음속 관련한 세계 요즘에 논문들이 나오는 거를 다 뒤져보니까 전체의 절반이 중국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논문으로 나왔다는 것은 그거보다 더 한 걸 이미 하고 있고 이 정도는 공개해도 돼 라고 하는 건데 압도적으로 많은 논문이 중국에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극초음속과 관련돼 있는 세계 10개 연구기관을 쫙 줄을 세워보니까 7개가 중국에 있어요. 그래서 이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향후에 이런 첨단 기술 44개 분야로 더 넓혀서 살펴보니까 37개 분야에서 중국이 1위예요. 그러면 그 정도로 뒤져요? 그러면 나머지 7개 분야가 미국이 1등인 거예요. 야,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이제 군사 관련된 기술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부분이. 그러니까 군사와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 근데 그 44개인가 가운데 37개? 네, 37개. 와. 그러면 이제 한국은 어디겠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실 텐데 이제 1, 2등에 껴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미국 아니면 중국 두 나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7개 분야에서 한 5위 안에 이거보다 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독일이 뭐 4, 5위에 들어가는 게 몇 개 이제 있는 이런 이제 레벨이
이다라고 보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 자기들이 잘 해왔던 거의 우위가 점점 이제 허물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뭔가 이런 기술에 있어서 다른 동맹국들과 더불어서 같이 이제 함으로써 네. 중국을 더 견제하는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미국이 되게 크게 인심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필라2와 관련돼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라2는 이제 원자력 잠수함이 아니고 무슨 전자전, 뭐 사이버전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네. 미국은 이 전자전에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외국인들을 배제해요. 우리 동맹국이잖아요. 한국 동맹국이잖아요. 동맹국인데 전자전, 일렉트릭 원인과 그 전자전과 관련돼 가지고 무슨 세미나, 네. 정보 교류 이런 거 일체 안 없어요. 해줘요? 없어요. 외국인들 다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미국 시민권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예요. 네. 무슨 행사를 다 하다가도 전자전 관련 이야기 나오면 자 2시간 있다 들어오세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네. 오커스에 가입하면 참여를 시켜주겠다. 아, 진짜 믿을 수 있는 친구들이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F-35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F-35가 있지만 우리가 그거를 마음대로 뜯어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멀쩡한가 기름 넣고 그냥 굴리고 네. 아주 초보적인 정비만 해야 되지 그 안에 있는 뭐 이거를 부속을 뭐 뜯어낸다든지 바꿔낸다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F-35 같은 전투기는 그 하드웨어도 하드웨어지만 소프트웨어로 사실은 움직이는 장비거든요. 그런데 미 공군이 쓰는 F-35A랑 한국 공군이 쓰는 F-35A랑 같지가 않아요. 특히나 소프트웨어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다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그 오커스에 네. 들어오면 F-35를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허용을 해준다. 물론 뭐 공짜는 아니겠지만. 네. 네. 이거 어마어마한 이제 사실은 인심을 쓰는 거죠. 보면은.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뭐 탱크에 들어간 소프트웨어 따로, 그 다음에 뭐 항공기에 들어간 소프트웨어 따로. 그래서 일일이 다 따로따로였는데 이제는 우리 USB처럼 이제 그냥 꽂으면 새로 다 연결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개방형 시스템 아키텍처 OSA라고 그러는데 네. 이것도 원래는 미국 사람들끼리만 썼는데 오커스에 들어오면 다 같이 쓰는 걸로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단독으로 하고 있던 뭐 그 커맨드 앤 컨트롤, 뭐 명령 통제 네. 이런 거에서도 다 개방해가지고 같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오커스에 가입을 하면 국적은 다르지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영국군 장비고 이건 호주군 장비가 아니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그냥 우리 것처럼 쓸 수 있고 그 친구들도 미군 장비를 자기 것처럼 편하게 쓸 수 있는 그 정도예요? 예, 그런 단계로 이제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네. 그러니까 결국은 AI를 중심에 놓고 네. 서로가 자기 장비처럼 쓸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대중국 네. 동맹국을 만들겠다라는 게 오커스고 거기에 영국, 미국, 호주만 있고 그렇죠. 여기에 일본이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만 생각해보 미국 입장에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원자력 잠수함 해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맞는데 이 나라들이 전자전 네. 호주가 전자전 잘할 수 있을까? 양자 컴퓨터 이런 거랑 좀 거리가 멀어 보이지 않습니까? 보면은?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첨단 기술이 좀 있는 나라의 참여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미국은 이제 초반서부터 이제 일본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예.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래서 미국이 일본도 같이 집어넣자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영국과 호주는 반대를 했어요. 왜냐면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에서 여러 나라랑 같이 무슨 공동 무기 개발 조달 사업 해봤잖아요. 네네네. 야, 배가 많으면 산으로 가더라라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원자력 잠수함 때문에 여기 몰린 거야. 그러니까 원자력 잠수함에 집중을 해서 어떻게든 이거 빨리 하는 게 좋아. 네. 라는 게 이제 영국 그리고 호주도 옳소라고 동조한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네. 사실 두 번째 일본이 들어오는 거 사실 영국하고 일본도 사이 좋잖아요. 뭐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차세대 전투기도 이제 두 나라 같이 개발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뭐 호주랑 일본도 사이가 나쁠 이유는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영국과 호주가 반대했던 것은 뭐냐면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보안 역량이 네. 이렇게 우리가 최고 수준의 정보를 서로 교류를 해도 괜찮은지. 물 셀 틈 없이 잘 디펜스를 하고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할 거냐, 할 수 있는 나라냐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일본은 철두철미하고 되게 정보 보안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전혀 아니에요. 아, 약해요? 숭숭 셉니다.
숭숭 세고 네. 실제로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무슨 첨단 기술이나 이런 거를 보호할 수 있는 국가적인 메커니즘, 네. 제도, 그런 거에 노하우를 가진 기관 이런 것들이 되게 우리 생각보다 훨씬 약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일본한테 줬다가는 다 오히려 일본 통해서 다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된 거죠, 보면은. 호주도 뭐 이렇게 잘할 것 같지 않은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네. 옛날서부터 1950년대부터 이제 파이브 아이즈로 묶여왔던 이제 이게 있기 때문에. 안보 쪽에서는 조금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호주는 정말로 미국이 신뢰해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러니까 네. 한국군이 일본 자위대 관계자가 펜타곤에 가서 근무하진 않잖아요. 음. 예, 그냥 잠시 갔다가 오는 것 뿐이지. 네네. 근데 호주 군인들은 펜타곤에서 근무합니다. 확실히 믿는군요.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설왕설래가 좀 있다가 너희들 다 할 수 있겠냐? 라는 미국의 질문에 대해서 네. 아무래도 어렵죠.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일본을 참여시키자. 대신 일본이 참여하면 이거를 그냥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어떤 이런 것들을 하나씩 갖춰가면서 일본이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뭔가를 갖추면 진짜 이제 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갈게 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몇 년 좀 걸릴 것 같다라고 네.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야 일본 좋겠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럽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게 사실 내부적으로는 되게 망설였던 이제 그런 주제입니다. 오커스 가입이? 예. 왜? 오커스라는 거는 타겟이 어디입니까? 중국. 중국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기존의 일본과 중국 관계는 으르렁거리지만 서로가 일본이 그 결정적인 선은 안 넘으면서 서로가 양국 간의 이해관계를 맞춰가려고 노력을 해봤거든요. 물론 이제 생각구 열도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붙을 때는 있지만 근데 오커스 가입이다. 이거는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이 확실하게 저쪽 편으로 이제 갔다라는 걸 선언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네.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런데 어쨌든 기시다 총리가 이제 결단을 내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이번 정상회담 때 이제 또 사이드로 같이 열리는 행사가 있어요. 네. 미국하고 일본 정상회담인데 여기에 별도로 미국, 일본, 필리핀 정상회담이 같이 열립니다. 미국, 일본, 필리핀이요? 예. 필리핀. 요즘에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랑 정말 말 그대로 혈투를 치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중국이 여러 이제 자기들 영토 분쟁이 있는 지역에다가 배치를 하니까 필리핀도 거기다가 힘을 실어줘요. 거기다 영토를 자기네 군인을 배치했는데 섬에 요만한 암초니까 보급을 가야 되잖아요. 그 보급 가는 거를 중국의 해양 경비대가 나타나가지고 물대포로 공격을 하면서 못하도록 저지를 해요. 중국 배는 막 15,000톤급, 2만 톤급 이만한 배인데 네네. 그 필리핀 보급하면 요만한 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혈투를 치르면서 필리핀 되게 불쾌하겠네. 그렇죠.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필리핀의 뭐 자승자박이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왜냐면 옛날에 이제 수빅만 이런데 이제 미군 기지가 있을 때는 중국이 꼼짝도 못했거든요. 근데 1990년대 이제 다 나가 그래가지고 이제 클라크 공군기지와 뭐 이제 그 화산 폭발 때문에 폐쇄됐지만 수빅만에 있던 미 해군 기지도 철수시켜 버렸잖아요. 필리핀이? 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됐다 보니까 필리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댈 것은 미국밖에 없다. 미국밖에 없고. 근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일일이 다 직접 붙는 것보다는 중간에 누가 있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본. 그래서 일본이 이제 여태까지 군수 물자를 제대로 판매한 게 필리핀에 대해서 레이더 판매한 게 하나 있어요. 네. 그게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도 호주, 일본, 필리핀, 미국이 이 필리핀 근처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시행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필라2로 이제 가입을 하고 그러면 이 필라2가 해야 될 일이 뭔지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과시를 하는 거죠. 중국과 맞서고 있는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데려와서 굳이 정상회담을 같이 한다는 것은 뭐 필리핀을 여기다 가입시키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하지만 좌우간 이제 일본도 포함되어 있는 이런 해양 세력들이 중국과 맞서서 그 주변 지역에서 뭔가 활동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필라 1 국가들이 예를 들어 호주, 미국, 영국이면 필라 2에 이제 일본 들어가고 근데 필라 2에도 몇 개 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넓히고 싶은 그러니까 미국하고 영국도 좀 넓히고 싶은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오커스와 관련돼서 일본 플러스 한국을 참여시켜야 된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뉴스에도 잠깐 나오는 데가 아마 관심이 없으셨겠지만 한국 전쟁 이후 거의 처음일걸요.
영국 해병대가 작년인가 올해 총가에 와서 우리 해병대하고 공동 합동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어요. 네.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커스, 미국과 태평양에서 뭔가 맞선다라고 하면 당연히 한국하고 일본이 같이 세트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네. 미국 그 해군 관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재밌는 게 이제 뭐 이 오커스라는 거는 호주잖아요. 네. 그러면 요거와 또 별개로 제이로쿠스라고 그래가지고 재팬의 재팬, 그다음에 뭐 ROK 한국, US 이렇게 묶어가지고 오커스가 이제 핵 잠수함을 필두로 한 거라면 네. 제이로쿠스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이지스함. 네. 미국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척도 못 만들거든요. 이지스함을. 어디서 만들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본과 한국이 같이 미국 한미 세 나라가 합작해서 만들면 훨씬 싸고 많이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제 제안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든 간에 미국과 영국은 좀 긍정적이에요. 근데 호주가 민기적거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호주는 네. 아니 저 미국 형님들이 우리한테 원자력 잠수함 한다고 했으면 빨리 그거를 가시화해서 가야지. 이거 지금 일 벌려놓고 지금 계속 딴 데 돈 돌리고 있으면 우리한테 어떤 상황이 될지 알 수 없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 12월 달에 이제 호주 국방부 장관이 네. 뭐 오커스와 관련된 이제 이런 기자회견 뭐 이런 거 했을 때 일단 일본의 참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정도. 그러니까 두 나라가 같이 들어와 버리면 호주가 사실 확 밀려버리는 느낌이잖아요. 예. 그래서 호주가 좀 그런 건 불쾌해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원자력 잠수함 때문에 지금 프랑스와 척을 지고 미국이 이렇게 왔는데 이거 안 하는 이거 대충 해놓고 다시 또 엉뚱한 또 다른 걸로 가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이제 고민들을 이제 하는 거죠. 보면. 네네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일단은 일본은 지금 필라 2라는 쪽으로 이제 가입을 하게 되는 쪽으로 이제 일단 확정이 된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궁극적으로 활동을 하려면은 파이브 아이즈 수준의 어떠한 그러한 정보 보안, 공유 이런 것에 일본이 기준을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일본이 그 기준에 많이 미달했다. 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실 네. 많은 분들이 미국 그다음에 미국, 일본이 훨씬 가깝고 우리는 그 밑에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정보와 관련돼 있는 사항은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보 공유를 했는데 어디서 했어? 라고 해보면 일본에 대한 것도 되게 많아서 사실은 우리 관계자들이 일본에 대해서 항의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이제 종종 벌어졌어요,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호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영국이나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리스크는 있지만 어떻든 간에 그 두 나라 돈도 있고 기술력도 있고 네. 하는 나라가 가입을 했을 때 이득이 더 크지 않냐라는 식의 일단은 갈등이 좀 이제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일본을 가입시키고 시간이 지나면 뭐 우리한테도 좀 뭐 콜이 오지 않을까. 또 와도 좀 걱정이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일본이 가입했으니까 우리도 해야지. 이렇게 보는 게 뭐 많은 분들의 이제 당연한 생각이고, 결국은 뭐 그렇게 갈 것 같긴 한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의 오커스라는 것은 뭐 다른 미국이 주도한 여러 가지 뭐 경제 공동체 뭐 이런 거하고는 또 좀 차원이 좀 다르네. 좀 차원이 다른 면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선을 확실하게 긋고 우리의 입장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이제 해 나가야 될 이제 필요성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나 뭐 이런 거야 그냥 어찌 보면 중국에서 생각할 때도 그래 뭐 미국과의 동맹 뭐 그렇지. 지난 70년 동안 해왔던 거니까. 이 정도인데 만약에 우리가 오커스까지 가면 이건 이제 적국으로 인식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더 이제 완전히 이제 저쪽으로 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오커스 국가들끼리 이런 기술 개발 공유해가지고 같이 플랫폼 만들어서 같이 쓰자는 거잖아요.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개발한 무기나 뭐 소프트웨어 기술을 일본이 쓸 수도 있고, 일본이 뭔가 잘하는 게 있으면 우리가 그걸 들어가서 쓸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오케이를 할 수 있을까? 미국이야 오케이겠지만 일본까지 들어오면 뭐 이를테면 미쓰비시 중공업이랑 현대중공업이 같이 뭔가 합작을 해가지고 뭔가 개발하는 거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쉽지 않죠. 그런데 여기 아까도 이제 지금 보셨지만 이 여러 가지 최첨단 기술과 관련해서 중국이 이렇게 앞서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혼자 또는 일본 혼자 또는 미국 혼자서 과연 맞설 수 있겠느냐? 사실상 배 건조 기술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최고잖아요. 중국이 최고입니다. 양으로. 양으로? 우리 이제 좀 질로. 질로. 근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급속히 좁혀지고 있어요. 그래요? 많이 만드는 놈이 작땡이거든요.
예. 양의 변화가 또 질의 변화를. 중국이 전체 1년에 만들어지는 전체 민간 선박 네. 기준으로 보면은 1년에 전 세계 용량의 50%가 중국이에요. 아, 중국에서 반 만들어요? 대한민국이 30%, 아. 일본이 10에서 15%, 네, 나머지 뭐 조금씩. 미국이 0.1%. 뭐 이런 사이즈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은 거고. 예, 그래서 이제 해양 국가들끼리는 필라 1이라고 이렇게 묶어놨는데, 네. 필라 2 당연히 생각해 보면은 일단은 일본, 그다음에 한국 이런 쪽으로 이제 눈이 갈 수밖에 없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정말 우리가 이제 찐 동맹, 어떻게 보면 파이브 아이즈 수준의 그 정도로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기분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 네. 뒤집어 보면 그에 따른 또 다른 대가나 리스크를 우리가 또 감내하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될 이제 그러한 네. 숙제가 우리 앞에 조만간 또 닥쳐올 것 같다. 그러네요. 예. 지금 안 그래도 뭐 이게 꼭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미국 주도로 그 반도체의 생산 기지 같은 것들을 뭐 주로 대만, 일본, 미국 요렇게 지금 자꾸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고, 그렇죠. 우리가 약간 좀 소외되는 느낌이 없잖아 있잖아요. 예. 여기에서도 만약에 우리는 오커스는 안 할래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오히려 그게 더 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지 이런 걱정도 좀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정말 작은 국가였으면 우리가 이런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힘없는 국가였으면 네. 끼워주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될 거고. 거기에 걸맞는 어떻게 보면 일본보다 우리가 더 그런 요건도 잘 갖추고 있을 거라고 저는 더 생각을 중요할 해요.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 반도체면 그런데 뭐. 이제 거기에 따른 뭔가를 딱 결정을 할 우리의 어떤 전략적 판단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우리가 전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긴 매우 어려울 것 같네요. 느낌이. 네. 네, 글로 가자 이러면 절대 못 가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 같고. 계시겠는데 어떻든 뭐 당장 오늘 내일의 일은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네. 오커스라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네. 봐야 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확장이 됐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연계될 것인지를 네. 한번 좀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도 한번 오늘 이거 잘 보셨으면 어떤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의견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어떻구나 파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커스의 일본이 필라2로 네. 참여하는 이 이슈에 대해서 오늘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